이어서 뉴스파이치입니다. 국회의원이 재산 신고를 할 때 부동산 재산의 신고가가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파이치에서는 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이 경실련이 지난 20일이죠. 기자회견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예. 발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요? 이제 생각보다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많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600억대의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 욕망과 경제적인 욕망이 같이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당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기자회견에 발표한 내용은요. 예.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한 건지도 예. 궁금해요. 이제 경실련이라 그러면 이제 그 경제정의 실천연합이라는 시민사회 단체지 않습니까? 그쪽은 네. 주로 이제 시민의 눈으로 우리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 단체인데요. 네. 여기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1년만 남았기 때문에 지난 3년에 이 재산 공개한 내용 중에서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데이터로다가. 네. 이제 이 고위 공직자나 또는 정치인들은요,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재산 사항을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신고된 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간보에다가 네. 이제 그 등재를 하게 되고 또 온라인에다가도 이제 올리게 예컨대 홈페이지 같은데 자기 개인 그 국회의원마다 홈페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올리게 되죠. 특히 이제 간보 같은 경우는 올리게 되면 그 최근 3년께 그대로 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해당 필지 또는 주변의 실거래가 이거를 다 조사해서 평균값을 이제 비교해 갖고 발표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29명의 국회의원들이 예. 이제 시세 반영률이 무려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53.4%라는 건 네. 거의 뭐 절반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요. 봐야겠죠. 너무 예.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국회의원 전체는 좀 3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중에 아마 제명된 이완영 의원이 한 명 있었고요. 빼고 나니까 네. 29명이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보유 현황과 그 임기 중에 변화된 3년치의 그 변화된 그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한 건데요. 총 29명의 신고가액이 깜짝 놀랐어요. 2,233억 원이었고요. 네. 또 시세는 4,181억 원. 2배잖아요. 예, 그 2배 가까이 네. 약 1,947억 원, 그러니까 2천억 가까이 그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잘 물론, 이해가 가지 않는데. 예, 어떤 형식으로 신고했느냐가 중요하죠. 예컨대 네. 공시지가로 신고했느냐, 네. 또는 실거래가로 신고했느냐. 예컨대 아.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땅을 이 부동산 건물이나 땅을 매매할 때 사고 네. 팔 때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분들은 공시지가로 많이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 국회의원들이 공시지가로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팔 때 그 건물이나 땅을 팔 때 그럼 공시지가로 팔겠냐고요. 당연히 실거래가로 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는요. 보통 평균이 2배고요. 100고 네. 3배, 4배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예. 이 시세 기준으로요. 예.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가진 인물도 궁금해집니다. 그죠. 저도 뭐 이 국회의원이 워낙 많으니까 3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이름을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는요. 네. 전 처음 들었는데 박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57억 원. 657억 원이요? 예, 이었고요. 그다음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657억 원 바로 밑이었다 그럽니다. 네. 박덕흠 의원이 470억대. 네. 그리고 홍문종 그 우리공화당 의원이 240억대. 그다음에 이제 정의택 의원이 176억대인데요. 5명을 보고 보니까 그 중에 2명이나 네. 우리 충북을 연구로 둔 충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 금액을 듣는데 예. 몸에 잘 와닿질 않아요. 너무 큰 금액이어서 예. 그런지 몸소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 충북구 지역위원이 2명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예.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굽니까? 박덕흠 의원이 지금
476억 원이고요. 네. 정우택 의원이 176억 원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물론 이제 실제로 상위 랭킹 이제 그 5명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의원들도 평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몇십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많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기초나 강역의 위원들이 있고 고위 공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청문회, 네. 그러니까 장관급 취임하려고 그러면 임명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청문회에서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투기 또는 그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들이 맞아요. 많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라는 게요. 청문회에 오르내리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돈이 많더라고요. 특히 부동산이 많은데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적 욕망과 경제적 욕망이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정치 좋다 이거죠. 사실 그 대한민국이 잘 되자고 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자고 정치하는 거고 그러자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떤 경제적 부를 누리는 것만큼 정치도 우리 국민들이나 백성들,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 이 돈의 숫자만큼이라도 그러니까요. 예,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국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슴 아플 뿐이죠. 네. 이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그 금액이요. 예. 신고가액인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본인들이 이제 이 재산 신고를 한 가인데, 네. 실제로는 사실 거의 2배 가까이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 법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신고하게 돼 있냐면요. 보통 이제 공시지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를 신고를 하라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쵸.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통 이제 부인과 자식, 그러니까 가족도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실 얼렁뚱땅 넘어가는 입핑계 저핑계로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들이요. 예. 국회 임기 기간 동안 예. 재산이 증가를 한 거겠죠? 어느 정도 당연하겠죠. 증가를 한 건가요?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얼마나요? 예, 20대 국회의원, 지금 20대지 않습니까? 20대 국회 그 임기 3년 동안 부동산 그 재산 상위 29명의 자산이 사실은 868억 원이 증가한 걸로 계산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1인당 평균 30억 원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위 랭킹 이 5명을 추려서 3년간 540억. 그러니까 1인당 평균 100억대 증가를 했다니까는요. 그러니까요. 1년에 1인당 100억씩 증가를 했다면 꽤 괜찮은.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원이 하고 그죠? 싶어지는데요. 예, 그래서 이 비결이 뭘까? 네. 차라리 유권자들한테 또는 우리 국민들한테 그 비결이라도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들만 재산 증식하려고 하지 말고. 맞아요. 그러니까 1인당 100억이 넘는 재산을 증식. 특히 이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요. 신고가 기준으로 22위에 사실은 머물렀었는데 네. 서울의 그 성수동 빌딩을 가지고 있대요. 그 신고가액이 시세하고 크게 차이가 나면서 네. 그 시세를 적용한 재산이 크게 아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해서 지역에만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네요. 서울에, 그러니까 그 요지 좋은 곳에 아마 이 부동산이 많이 오를 곳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흐름을 정보를 아는 게 많이 얻는 아닌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보를 혼자 독식하면 안 되죠. 같이 나눠 먹어야죠. 예. 네. 이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던 건지도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제 경실련이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경실련이라든지 이제 사실 경실련뿐만 아니라 한경분제는 한경운동연합에서 또 꼼꼼히 따지고요. 또 일반 시민의 어떤 복지라든지 안전 이런 거는 참여자치시민연대라든지 이런 이 시민사회 단체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이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경실련에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그 재산 공개가 공시가격 기준 축소를 했거나 네. 또 고지를 거부하거나 또 실제로 말씀하신 인사혁신처가 그거를 꼼꼼하게 심의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 신고토록 하게 해야 되는데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공개가 된 게 아니냐라고 우리 경실련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시세의 30에서 60% 수준의 공시 가격으로 이렇게 낮춰서 신고한 거는 반드시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이게 예. 교수님께 드릴 질문이 맞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대책 마련을 한다면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이 부를 축적하는 그 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덕, 상도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부를 축적하는데도 법을 떠나서 상도덕, 이 관습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덕성을 좀 갖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엄격한 잣대로 아까 얘기한 이 인사혁신차라든지 또는 우리 경신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말 독수리의 눈으로 좀 꼼꼼하게 지켜보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좀 응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소식들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이 국민을 위해 또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들이 이렇게 악용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감과 또 씁쓸함이 남습니다. 오늘 뉴스파헤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변광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